허난성 포구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좀 갈까요? 네. 자, 연합TV 보도입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는 이번 폭우로 모두 3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으며 수재민이 300만 4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요거 허난성 지도 한 번만 찾아서 띄워봐 주세요. 허난성? 네. 수재민의 숫자 차원이 우리랑 다르네요. 300만 4천 명. 자, 요렇게 집계가 나오면 네. 여기에 10배를 보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천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계산입니다. 대박. 그래서 이제 허난성. 예, 저 위치가 허난성인데 강하고 같이 좀 그 장강하고 강하고 쭉 같이? 연결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네. 구글 지도로 가야 네, 되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자, 아무튼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정저우라고 하는데, 네. 예, 저도 이제 사업 때문에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가 송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전라남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공업도시 또 이제 공업적으로도 좀 발전해 있지만 중국의 곡창지대예요. 아. 예전부터 전통적 허베이와 함께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곡창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물난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농사를 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쉴 데 없이 댐을 많이 짓습니다. 아. 저수량을 늘리려고. 왜냐면 늘 그동안 이제 중국이 이런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정저우시에 비가 내렸는데 이 정저우시에 3일 동안 내린 그 비 양이 640mm예요. 640mm.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그 해변이나 열대지방 따라서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지역이 이게 제대로 나왔네. 이 지역이 이 전부 다 이제 그 황하하고 연결돼 있을 때 650mm가 되면 이쪽으로 다 물이 몰리는 그 저지대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늘 언제나 저지대긴 한데 원래는 강수량이 적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에 이 광에서 이제 역으로 물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다가 댐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짧게. 그리고 이런 지류랑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지류랑 연결돼 있는 이 저수지랑 연결하기 위해서도 댐들과 이 보 같은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어디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황하고요.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이 장강이 있어요. 양쯔강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강과 양쯔강 사이에 들어있는 오목한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오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양쪽에 강이 우아래로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야. 이 물에 대한 치수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가뭄이 걱정이 됐지 홍수가 걱정이 되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홍수가 나면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 심하게 홍수가 나게 되면 이 두 강이 연결이 돼 버려요. 이 두 강이 연결이 되면은 그 안은 다 완전 물이 되는 거죠.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홍수가 나갖고 이 두 강이 연결이 되면 지형이 바뀌어. 수로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수나라 때 여기에 운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운하가 뭐냐면 홍수로 만들어진 장강과 황하의 강들이 연결돼 갖고 만들어지는 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듬는 게 그 당시에 운하였을 정도로 원래 홍수가 상습적인 지역이었어. 근데 중국이 여기를 개발을 하고 여기를 이제 그 개척하는 한 지난 경제 발전 시기에는 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댐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댐이 10만 개에서 2천 개 빠져요. 9만 8천 개야. 네. 그러니까 관계 그렇게 용수를 많아요? 위해서 이 주 강은 항하강하고 이 강인데
물론 저 위로가 흑룡강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강 사이에서 중국의 어떤 이제 농산물들의 대부분이 지어지거든요. 요새는 이제 흑룡강성에서 쌀 농사를 좀 짓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는 이 세 군데에서 만들어지는 그 곡식들이 중국의 왕조를 미겨 살린 지역이란 말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 베이징 떡이 되는 오리들이 출발하는 장소는 이 밑이죠. 그쵸. 이제 이 예. 밑에서부터 더 우리들이 얘들이 출발해갖고 그러니까 그 물길을 따라서 논을 따라서 북경까지 올라가면 그렇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베이징 덕이 되는 베이징 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그 온갖 그 잡초들과 벌레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 오리 부대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정저우나 저 아래 사천에서 출발하는 오리들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 올해 사실상 어마어마한 비가 오고 있어요. 특히 맞아요. 이번에는 600mm가 왔는데 이게 1년치가 거의 3일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는 애초에 배수 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야. 바로 강 옆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우량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건데 물폭탄도 그렇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물폭탄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잠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댐문을 아무리 열어도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막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댐이 있어서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물이 다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지금 마찬가지 이유로 가장 원료는 이제 삼엽댐, 삼엽댐이 되겠는데 삼엽댐도 사실 거의 지금 만수위 최고 수위를 넘고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있는 대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문을 전체 개방을 해놓고 그래서 원래 여기도 물길이 많아. 그래서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날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10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할 정도로 진짜 1000년 만에 600mm가 넘는 비가 4월 동안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큰 댐이 터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댐 2개를 사실은 정부가 몰래 텄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정저우시로 흘러 넘어오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가 배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배수 시설이 없으면은 배수 시설 없는데 물 들어가기 좋은 구조물이 뭐가 있을까? 지하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 지하철 맞아. 지하철 자체가 구간별에 완전히 기차가 잠길 정도까지 맞아요.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원래 지하수도 생기고 비가 웬만큼 오더라도 이걸 퍼내잖아요. 그렇죠. 펌프 시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 지하철에 있는 물을 빼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잠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객차 안이 이 정도 잠겼으니까 세상에. 엄청난 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전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기다리면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를 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이미 객차에 물이 차갖고 죽은 사람만 12명이에요. 근데 중국 당국은 죽은 적이 없다. 죽은 네? 사람이 없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시체가 이제 화면에 찍혔잖아요. 12명 익사체가 네. 찍혔잖아.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나갔어. 그래서 뭔 소리야? 죽은 사람 시체도 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지웠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죽은 사람은 없다. 그러면 죽었다는 사람은 뭐죠?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익사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익사는 아니다? 말이야 죽기는 빵구야. 했으나 익사는 아니다. 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또는 갑자기 찬물이 닿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지. 문제는 저 상태에서 저 물을 못 퍼내요. 저 도시는 저대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고요. 수장되나요? 그럼 어떡해요? 저 지하철 자체는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저 지하철을 청소해서 복구해서 전력 설비를 다시 하려고 치면 지하철 짓는 만큼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인구 900만 밖에 안 되는 저 도시에 이번에 내린 비로 입어야 되는 그 손실 금액이 50조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50조 이상을 처발라 갖고 저 도시를 되살리려면 차라리 저기를 밀어버리고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싸게 맥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고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야. 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댐을 터갖고 숨을 시키는 거는 주민이 적거나 산업시설이 없거나 그나마 피해가 제일 적을 만한 지역을 위주로 해갖고 하나씩 둘씩 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주를 못 지켰죠? 정주가 잠겼죠? 네. 그 다음은 그 옆에 도시로 가겠죠? 비는 계속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진짜 태풍까지 왔어, 심지어는. 그리고 지금도 양쯔강 상류니까 삼엽댐 있는 이쪽은 거의 작년보다도 더 많은 비가 와갖고 만수위 이상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요 사태가 한 2주일 정도만 더 유지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천 그 다음에 허베이 그 지역 아까 그 양쪽 강 네, 사이에 있는 이 그 지역은 지역들. 완전히 옛날에 이제 장개석이 일본군하고 전쟁할 때 한번 이 댐을 무너뜨려서 저기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잠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재해에서 저기 전체적으로 중화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전부 다 물에 담겨서 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날 것이고 이런 상황을 2달 전에 BBC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특집 방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실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이고,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뉴스가 중국 공식적인 뉴스로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제 미국이 산불 지금 미국 네. 캐나다에 산불이 산불이 몇 주째 산불 뉴스는 계속해서 뉴스 탑으로 나오는데 홍수 관련된 뉴스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가 단순하게 이제 도쿄 올림픽만 만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중국의 중화 지역을 싹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지금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타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우님이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그 코코넛이 드러나.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 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가 다 그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상하이 지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상하이 지역을 만일에
이와 같은 홍수가 덮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왜냐면 이거는 어디로 배수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중국의 지리적인 아니, 특성상.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냥 저기가 거대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한 10년 동안 저게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저 거대한 호수가 자연적으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매년 비가 오면 저 호수가 점점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다가 바다하고 경계선하고 만나게 되면 저기에 바다가 돼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이 지금 정저우시를 그러니까 허난성 요 바다 쪽 해안가 쪽도 다 잠기게 되면 여기가 해안선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국 지도가 이렇게 패이게 되는 거예요. 페이네요, 예. 진짜. 그래서 반달형으로 중국의 핵심 그 지역 그 위치들이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 해갖고 요만치 패여서 없어질 수 있어요. 후난선, 장시성, 안의성, 허난성까지. 요만큼이 전부 다 물에 잠길 수 있는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미친 자연 환경이 그리고 전에 늘 말씀드리자면 남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남쪽에서 올라온 저기압선이 만나게 되면서 상상 이상의 호우를 뿌리고 있는 기상재난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이거를 누군가가 날씨를 변조했다거나 막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미국 측이 뭐 했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한때는 뭐 기상무기 하프가 하프. 틀는 얘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하프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프가 한다고 치면 이렇게 여러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그 피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하프가 있어서 기상 조절을 한다고 하면 그 조절을 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어야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틈바구니에 있는데 우리만 우린 멀쩡해요. 살아남았네. 멀쩡하진 않아. 약간 이제 남부 지역이나 집중 호우에서 뭐 피해를 일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얘네들에 비하면 얘네들이 비하면 우린 껌값이지. 그러니까 멀쩡하다니까요, 네. 우리는. 댓글에 대림동에서 오신 분 같은데 너무 오버한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신데요. 지금 중국이 이 대외적인 모든 경제 외교 활동을 다 중단하고 이 장강을 지키기 위해서 삼엽댐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동원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초국가 위기 재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올림픽도 그럼 관심이 없어 지금. 대림동에 계신 분들도 중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셔야죠. 네, 빨리 가서 네.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애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